자, 어저께 이제 북한이 발사했던 새로운 발사체가 이게 보통 위험한 게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NSC도 안 했죠. 아니 했는데 윤석열이 안 왔죠. 아니 그리고 그것도 초짜가 했다니까. 그 조태용 네. 신인 국가 한 번도 안보에 관련된 일을 해본 적도 없는 외교 전문가가 앉아가지고 대체 무슨 류의 NSC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미국한테 물어봐야 돼. 그래봤자 털렸겠죠, 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무슨 얘기 하던가요? 라고 물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자, 기사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이 어제 중거리급 이상의 신형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고체 연료를 활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일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7시 23분쯤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평양 동남쪽 인근에서 일본 홋카이도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그 미사일 발사 전에 남북 연락사무소 연락을 끊었다고 하죠. 네. 그 상황에서 한 며칠 동안 끊었었죠. 네, 며칠 동안 끊었다고. 끊을 수밖에 없어요. 도청당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한국을 믿고.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탄착 지점을 정확하게 추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도 못 하고 있지만 당사국인 우리도 저거를 추정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고도 이상 위로 올라갔다가 대기권 재진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치면 실제로 핵탄두를 통한 대륙간 핵공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고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3000km 이상일 거라고, 최소 3000km 이상일 거라고 봐지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 기술 중에 증빙 안 된 몇 가지 기술 중에 하나가 과연 대기권 재도립 기술이 있느냐의 문제였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해낸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쟤네들은 점점 뭔가를 더 보여주고 있어. 네. 보따리를 하나하나씩 꺼내면서. 그래서 진짜 여기에 이제 소형 핵탄두만 얹을 수 있다면 사실상 뭐 옛날 어마어마한 수소폭탄 이런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 10킬로톤 내외의 이른바 이제 그 핵무기인데 이게 히로시마의 한 3분의 1 수준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미사일은, 핵폭탄은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도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 개발한 저위력 전술핵 미사일들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프레임들이 같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문제는 이게 고체 연료 ICBM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최악인 거죠. 최악인 거죠. 그러니까 액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하루에서 이틀 정도 이게 수소부터 연료, 산소 같은 것들을 채우는 충전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때다 이제 미사일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연료 충전을 하거든요. 왜냐면 아니면 채워놓고 이걸 움직여갖고 세우는 작업하는데 이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대부분 세워놓고 충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거 발사하겠다라는 거를 몇 시간 전에 다 알 수가 있어요. 알 수밖에 없어. 예측할 수 있다.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고체 연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진짜 차 타고 싣고 가다든지 어디 숨어 있다가 갑자기 푹 쏘면 이거를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추적하려고 지금 우리가 내년부터 저궤도 위성을 쏴서 북한 전역을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제 그 정보자산 취득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고, 그것만 되면 실질적으로 킬체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하기 전에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북한은 우리한테 천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핵무기는 우리 민족을 향해서 쏘는 무기가 대상하는 무기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주변국들이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소형 핵탄두 실험만 딱 끝내고 나면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단계로 가고 있다는 거야. 근데 언제 이 고체형 연료 기술을 얘네들이 취득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그동안 북한이 고체 연료 그 미사일을 안 쏜 건 아니에요. 북한이 자체 SLBM이라고 주장하는 북극성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 고체 연료를 쓰고 있는 거고요. 북한이 중장거리로 쓰고 있는 탄도미사일 중에 무수단이라고 불리는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고체 연료 미사일, 잠수함 탑재 미사일에서 이게 유래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북한이 개발한 게 아니라 옛날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들인 기존에 있는 정품을 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지. 그게 3,500km에서 1,500km 거리까지 나는데 이거는 무수단 미사일이라 그래서 사실상 메이드 인 우크라이나 미사일인 걸 아는데 이번 거는 북한이 만들질 않았으면 신형으로 누군가가 이걸 제공해 줬다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요? 러시아밖에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러시아가 굳이 지금 벨로루시에다가 핵시설 만들겠다, 핵벙커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이유와 같은 이유로 러시아한테 고체연료 ICBM 추진체 기술이나 아니면 이 미사일 자체를 제공한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일본이나 우리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유형의 미사일이라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자꾸 러시아나 중국이나 뭐 우크라이나 관련된 쪽에다가 군사적인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해 나가면 그 역으로 그 견제를 통해 갖고 러시아나 중국이 이런 방식으로 북한을 내세워서 군사적인 압박을 강화하는 게 생기는 거고, 이러면 한반도 긴장이 해소가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야. 언제까지 이 위험한 서로 힘겨루기를 해야 되냐는 거지. 이재명 대표 만나기가 무서우면 김정은이라도 만나라고 줘. 거긴 더 못 만나지. 그러니까 이 새가슴, 이 쫄보 새끼가. 아니,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아예 회의도 안 하고, 이와 관련된 회의 내용에 대한 발표도 없고, 그냥 미사일입니다 하고 나면 끝이야? 대통령이 없어졌어, 지금. 이런 미사일을 발사를 했으면 이 미사일이 우리 서울이라든지 한반도로 날아들지 않도록 거기에 관련된 조치라든지 외교적 행위라든지 아니면 항의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직접적으로 북한에. 그냥 국가안보실만 자기네들끼리 뭐 심각한 도발이다 이러고 끝났어요. NSC에 아예 대통령이 안 온 지가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NSC를 열어도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나 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이 지금 더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미사일을 쐈는데 관심이 없었고요. 일본은 홋카이도 주변에다가 주민 대피령까지 내렸습니다. 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일본에서는 경보 시스템이 발효됐는데요. 홋카이도 근처에 미사일이 떨어질 거란 경보가 발표되면서 항공기나 열차 운행도 중단이 됐고 또 주민들이 대피하는 그런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거 옛날에 우리 그 고교하고 보고 있는데 이웅평이가 미국인 몰고 넘어와서 진짜 한번 사이렌을 모르나? 기억 안 나? 아, 그 영화로 나온 거 있어요. 아니 그 실제가 기억이 안 나? 실제는 저 기억이 안 나요. 그만큼 오래됐나? 그때 진짜 민방위 훈련이 아니라 진짜 공습 경보가 한번. 그게 기억이 나요? 안 나? 나 그때 야구 보고 있다가 실시간으로 그 속보가 들어왔었는데 미국이 날라온다고? 그때가 언제였지? 이웅평이? 너는 그러지 말자. 아이, 우리는 또 기억하지, 또 왜. 아이, 무난하게. 1983년이면 나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모르지. 아, 이런 식으로 잡았죠. 아무튼 그때 경보가 울린 건데 일본도 그와 같은 준공습 경보가 울린 거예요. 그게 그만큼 이 미사일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거야. 지금 이미 지소미아를 확정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쪽 정보 자산들이 일본에 다이렉트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린 적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정보 자산이랑 지랑 정보 자산을 해도 이 발사된 미사일이 지금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데 추적이 안 된다. 어디 떨어질지 모른다. 근데 홋카이도 부근에 떨어질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경계 공보를 낸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난리 난 거야. 이쪽 주민들과 일본 안에서는 요 시간대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추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신나게 쳐맞고 있는 거죠. 일본 그 정부는. 근데 그만큼 우리를 농락하고 있는 거죠, 북한이.
우리가 뭐 별거 다 할 수 있다. 뭐 한미 훈련 해가지고 뭐 미사일 요격 실험한다. 계속 그 얘기하면서 자극했잖아. 근데 지금 막상 계속해서 이런 미사일을 쏘는데 대응을 못 하고 있단 말이야.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군사 당국도. 그렇죠. 그러면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저쪽에 비대칭 무기를 갖고 있는 걸 확인을 했으면. 이게 조알이란 얘기가 아니야. 전면전 붙으면 서로 죽긴 마찬가지고 쟤들도 미치지 않고서 한반도에 선제 타격을 할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북한하고 일본하고 정말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일본이 빡이 돌아서 미사일을 쏘거나 아니면 북한이 먼저 미사일로 일본을 공격하게 되면 그때 우리 누구 편 들 건지는 최소한 생각은 좀 해놓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당연하게 지금 헌법상 우리 영토가 북한도 우리나라 영토예요. 거기에 만약에 일본이 미사일 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우리나라한테 하는 건데.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국방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단어를 북한 비핵화로 용어를 바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핵화해도 되고 북한은 비핵화하겠다는 거지. 네. 이딴 식으로 나가면 대화 안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한반도 비핵화가 미국도 얘기하는 건데 우리만 북한 비핵화를 한다고? 바꾸는 거죠. 이게 의미가 있어? 의미가 크죠. 어떻게든 우리는 핵화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우리하고 북한하고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전 세계로부터 경제 제재 당하고. 그렇지. 아이고. 뭐야 이게 그냥 가만히 진짜. 있었으면 좋겠어. 아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마요. 좀 제발. 아이고. 우리가 만약 핵화를 하게 되면 그 경제 제재나 뭐를 다 우리가 다 당하면서 수익지는 기시다한테 갖다 줄 놈이에요, 윤석열은. 야 진짜 뭐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갖다 주자. 교물 일본에. 정말. 교물 묶어가지고 일본에 갖다 주자. 이제 사로잡아서. 정말. 야 이거 진짜. 이거 국방부에서 썼다고? 근데 이거를 아무런 대응이나 문제 제기를 안 하는 우리 언론이나 정부나 이런 지금 상황이 난 이거 너무 짜증나고 너무 힘들어요. 진짜 외교는 아예 그냥 내다 놔버린 것 같아. 무정부로 그냥 외교에 관련된 거 무정부로 나가는 것 같아. 최소한 통일부든 국방부든 외교부든 나서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성명이나 대책이라도 내놔야 될 거 아니야. 어떠한 부서도 찍소리를 하긴 뭐 대통령도 찍소리를 안 하는데 그 밑에 있는 부서가 나서서 하겠냐마는. 찍소리 하다가 잘리지 뭐. 괜히 통일부만 통일부에서만 개성공단 시설 불법 이용이다 그러면서 엄중하게 경고한다. 난 뭔 소린가 했어. 난 그래서 개성공단에서 무슨 뭐 공장 물건이나 누가 공장 돌렸는 줄 알았네. 공장 돌렸는 줄 알았어요. 버스 탔다고. 거기 있는 버스 탔다고. 버스 돌렸다고.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엄중히 경고한다고 이 난리를 치더라고. 그러더니 막상 정말 이거 만일에 한국에서 했으면 우리는 대책도 없었어요. 이런 위기 상황을 북한이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경고나 대책이 없다는 거야. 근데 지금 북한이 지금 ICBM 막 쏘고 하잖아요. 이게 모든 게 다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비유. 이게 다 기준점이 다 주어만 바뀌면 됩니다. 윤석열이 가만히 있다. 문재인이 가만히 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가만히 있었으면 정부의 언론 자체가 난리를 피웠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문재인 정부가 탓을 못해요. 북한에 지금 민간 지원 해주고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민간 지원을 하게 통일부가 놔두고 있어요. 뭐 1원 한 장 뭐 안 가게 되면 그거는 민간 지원 상관없는 거야. 근데 이 상황에서 이런 ICBM이 나왔다. 그러면 문정부에서는 이 조선일보가 조중동이 어떻게 했을 거냐면 이 봐라 이거 우리 돈 주니까 이걸로 ICBM 개발했네. 이렇게 할 놈들이라니까.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지금은 윤석열도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도 그 누구도 책임질 사람도 없고. 아이고 참. 미사일이 뭐야 그러겠지. 뭐 탄도미사일은 틀려? 고체면 특별한 거야? 라고 물어보고 있겠죠. 아이고 진짜.
아무튼 아유 씨. 욕이나. 아무튼 이 나라는 누가 지킬 것인가? 야, 에이씨, 걱정스럽습니다. 이 대통령이 둘씩이나 있는 나라에서 셋이야? 또 하나 누구지? VIP3 누구야 그러면? 뚜껑은 아니지? 그거 아니고 저기 수염 긴 사람 있잖아. 아, 수염 긴 사람이 3야? 아닌가? 거기가 1 아니에요 원래? 1, 2는 확실히 알겠는데 거기는 3-는 3-1부터 3-8까지 있어가지고 막 목사도 있고 맞다. 목사도 있고 법사도 있고 지금 난리가 아니어갖고 지금 2까지는 확실히 알겠는데 2만 확실히 알려졌죠. 2만 확실히 알려져 있고 1은 뭐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대통령이 둘 있는 나라에서 이것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